본격 태쪽이 케어 드라마 원경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3, 4화 청불이었는데 이거 뭐 청불인지 애매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보기 민망한 장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위화보단 스토리는 훨씬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3, 4화 보고 입모양 다물 새 없었던 제 심정 오늘 전부 공유해드릴게요. 이성계는 아들인 태종을 죽이려 했고 철퇴까지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계략을 미리 알아챈 원경이 몸을 던져 태종을 살려냈죠. 이 정도면 왕비 아니라 보디가드입니다. 아니 근데 차주영 배우님 미모 미쳤어요. 아니 근데 태쪽이는 목숨 하나 건졌으니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웬걸 돌아오는 반응은 패비를 논하라. 아니 원경 없었으면 이미 머리 피 흘리고 있었을 텐데. 태쪽이 모먼트가 나오네요. 이성계는 태종에게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기필코 너를 죽이고 뒤틀린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까지 합니다. 친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데 이 드라마에서는 계속 이럴 예정입니다. 부자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에 태종은 아버지는 앞으로 궐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장면에서 둘이 눈빛으로 싸우는데 보면서도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인 이성계와 싸우고서 바로 원경을 패비시키려 합니다. 이유는 회암사에서 공을 들이는 걸 방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사실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중전을 방어막으로 쓰려는 거였고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요. 아오. 당연히 태종이 원경을 찾아갈 줄 알았는데 웬걸 영실을 찾아갑니다. 자기 몰래 정보원 둔 게 싫기도 했겠지만 진짜 지독하죠. 영실도 기회다 생각했는지 중전마마는 주상전하를 외롭게 만드시는 분 같으십니다라며 제가 위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말하며 문 앞에 앉아있네요. 그러자 태종이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방원씨 그러면 안 되죠. 이 와중에 채령은 혼자 이중 스파이 모드입니다. 원경 앞에서는 껍데기는 삼게 들여도 알맹이는 오로지 중전마마의 것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왕자를 낳고 낳아야겠어라며 야매수태 비법을 실천 중이었죠. 그리고 또 원경을 찾아가서는 저는 중전마마의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박쥐가 아니라 카멜레온 아닙니까? 하지만 원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종의 생각을 알아와라 말하죠. 채령은 태종과 밀당합니다. 이 여자가 영실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을 것 같네요. 태종은 원경에게 구해줘 고맙다는 말이 아닌 이제 그만 정보원을 거두고 내가 직접 해결할 테니 날 믿으라고 합니다. 100% 도움 청할 거면서 또방원이라 해야겠어요. 뭐 원경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모두가 태종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진 정보원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본격 원경왕후 찬양 드라마. 또방원은 여기서 화가 나 나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만두라고 버럭합니다. 언제는 원경의 총명함을 이용했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넘볼파 두려운가 봅니다. 하남자 각성하지마 원경한테 버럭하고 채령과 함께 밤을 보내러 가는데요. 아직까진 감정적인 관계라기보단 원경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여요. 태종은 채령에게 원경과 나 사이에서 간 보지 말고 그녀의 모든 걸 나에게 보고하라 말하는데요. 채령이 그리하겠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전하께서는 제가 중궁의 사람이라 여기시나요라고 하자 태종은 믿겠다 내가 믿을 것이다 말합니다. 채령이 그리하겠다 하면 전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태종이 나를 줄 것이다. 너에게 나를 줄 것이다 합니다. 원경 때문에 맺어진 인연답게 원경으로 밀당해버리네요.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네요. 이러고 있는데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종은 이성계와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원경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태종은 원경에게 도움을 청하며 패비 논의를 없던 일로 합니다. 정말로 손 많이 가는 왕 아닙니까? 결국 원경은 태상왕 이성계를 찾아가 명나라 사신과 조공 문제를 두고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방원을 불러 죽으라는 독서를 날립니다. 둘 사이는 절대 안 풀릴 것 같죠? 이날 태종과 원경의 합궁일이 잡혔습니다. 결국 합궁일에 원경과 태종이 함께하게 되는데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그냥 후계 생산의식. 이방원은 갑자기 왕가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 숙직상궁까지 들여 합궁을 진행하려 합니다. 원경은 나에게 복종을 가르치려는 것이냐며 격분에 침소를 나가버립니다. 이에 태종은 이후 중전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언합니다. 도움도 청하고 싶고 밤엔 또 휘어잡고 싶고 진짜 하남자 표본 아닌지요.
태종이 원경에 대한 마음은 뭘까요? 사가 시절이자 고려시대였을 땐 같이 칼싸움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두 사람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왕이 된 후 조선이 된 이 시대에선 여성이 칼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까지 휘어잡고 싶어 안달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감정이 파국인 와중에도 태성왕은 열심히 움직였는데요. 이를 원경이 모를 리가 없죠. 별초 10명이 은밀히 들어왔고 명나라 사신과의 연회가 끝나면 급습할 거라는 정보를 듣습니다. 태상왕과 상왕이 합심한다면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요. 원경은 채령을 데리고 이방원을 찾아갑니다. 가별초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칼을 꺼내며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노려볼 땐 언제고 서로 살리겠다고 하는 이 관계 돌았습니다. 태종은 형인 상왕의 처소에 찾아가 수결을 찾았습니다. 명백한 역모입니다. 현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원경에게 이성계를 호위하여 데려오라고 일을 맡깁니다. 대가는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미친 건가 싶었어요. 심지어 원경의 동생이 반란군을 붙잡고 태종의 형인 정종에게 아버지와의 반란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에 서라고 합니다. 상왕 이방관은 모두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에게 태종을 따르라고 명합니다. 이에 따르는 자만 살리는 태종. 말에 피를 섞은 술을 마시며 사별동맹을 맺습니다. 원경은 이성계를 막아세웁니다. 화가 난 이성계는 중전에게 칼까지 휘둘렀습니다. 순간 정종이 달려오며 더 이상 형제간의 피를 볼 수 없었다며 상황을 종식시켜요. 혼자 정치하는 원경왕 후인데요. 진짜 태종 키우기 너무 힘들 것 같네요. 한편 반란과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영실이 부리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영실을 죽이라는 상소문이 빗발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상소에 따라 영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경을 찾아가 영실만큼 자신의 인생에 위안을 준 사람은 없었다고,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이번만큼은 내 청을 들어달라 합니다. 미친 거죠. 저 말을 듣고 후궁 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어딨겠냐고요. 현관이 아니라 육아였어요. 이런. 원경은 이에 차라리 영실을 사랑한다고 빌어보라고 합니다. 이에 태종은 임금인 내가 지금 빌라고 라며 격분. 결국 원경의 품에서 칼을 꺼내 영실을 찌릅니다. 태종 급발작 버튼 미쳤네요. 전개가 빠른 만큼 돌아볼 것도 많은 사화였습니다. 삼화와 사화는 권력과 사랑, 그리고 정치적 계략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회차였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원경과 태종의 관계가 더 날카롭게 대립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해 봅시다. 이제 곧 모화하겠죠? 뒤로 갈수록 궁중치정 끝판왕 찍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도파민 팡팡. 오늘 리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마 곧 돌아오겠습니다.